내일이 8.15입니다. 광복입니다. 그리고 올공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을 선언하러 다 나올 겁니다. 이 실제 있었던 8.15 광복이 그거의 핵심 변수가 뭐냐? 저는 국제관계라고 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가 얻어낸 광복이죠. 이렇게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디에 결정되느냐? 제가 헌법학자로서 연구해 보니까 내부적인 권력관계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국제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없는 것 같죠? 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헌법학을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국내는 탄탄한데 이 나라가 왜 출렁거렸을까 하고 보니까요. 어느 날 세계사 그래프하고 국사 그래프를 제가 같은 연대로 다 맞춰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삼국시대에서 신라가 통일을 한다고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당나라가 막 들어설 때예요. 그때 신라가 당나라하고 손을 잡고 나당연합이죠. 그래서 신라가 통일을 합니다. 삼국의 통일이 그냥 혼자서 신라가 강성해서 통일한 게 아니고요. 국제관계 속에서 국제관계를 읽었던 신라가 통일을 해요. 신라가 언제 망하느냐? 당나라가 망할 때 중국이 혼란스러울 틈을 타서 지역마다 각 변방에서 나라들이 이런 나라 저런 나라들이 막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삼국인이 일어서다가 그 혼란기에 등장한 게 고려예요. 그렇죠? 그 고려라는 국가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당나라가 망하고 중국 국제지형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타서 고려가 등장한다고요. 고려가 탄탄하게 이제 성장하다가 언제 고려가 비틀거리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었던 나라 원나라, 몽고족이 원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를 휩쓸 때가 있어요. 그때 대한민국의 고려도 여지없이 거기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려는 대충 살아남기 위해서 왜 살아남았냐?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원나라가 서구 중앙아시아 또 저쪽에 유럽까지 치고 들어가는 과정 속이었으니까 저희는 가볍게 복속시키면 됐으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소위 말하는 부마국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부마국가로 만들어서 며느리 국가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복속시켰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 고려의 왕 이름에 뭐가 붙냐면 충자가 붙어요. 충선왕, 충렬왕 여러분들 다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충자 붙은 나라의 왕들이 대한민국에 있었고요. 그러면 이 고려가 그 충자를 붙어가지고서 원나라에 빌붙어서 권문세족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열을 빨아먹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정도전, 조선을 연 정도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송곳 꽂을 땅도 없다라고 고려 말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고려가 망하느냐? 원명교책이에요. 원나라가 망하고 중국에서 명나라가 들어설 때 그때 이성계와 정도전 등이 명나라와 합작을 해가지고서 조선을 건립한다고요. 그렇게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고려와 조선이 바뀌는 그 시기가 언제다? 원명교책이었어요. 그 교체기를 이용해서 나라가 새롭게 설립됐고 그러면 조선일 초반에 나라를 건설을 잘해요. 왜냐? 정도전의 생각이 그거예요. 백성이 고려 때는 송곳 꽂을 땅도 없었으니까 이번에는 백성들이 얼마든지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가지고 과전제를 실시하고 과거제를 실시하고 해서 나라가 부강해진다고요. 조선시대 때 최고로 부강한 시점이 언제냐? 태정, 태세, 세종 때 가장 부강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세종 이후에는 나라의 토지, 경작지가 크게 늘어나질 않아요. 왜냐? 이미 나라의 양반들이 다 해먹기 시작하고 당파 싸움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조선에서 또 중요한 시점이 언제 가장 크게 들어왔느냐 하면 일본이 아까 말씀하셨던 일본이 조금 흥상해가지고 먹기 힘드니까 이쪽에 임진왜란을 일으켰고요. 임진왜란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선조 때 병자호란입니다.
이게 뭐냐? 명청교책이죠. 명나라에서 청나라 여진족이 청나라를 세우고서 대한민국을 갖다 이 조선을 갖다 또 먹으러 전 세계를 또 지배하러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청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명나라가 대국이고 거기에 4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조선의 왕이 결정을 했고요. 그 결과 청나라의 왕이 여기까지 조선을 갖다 침공해가지고 2달 만에 조선을 복속시키죠. 그게 인조의 남한산성에 있었던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오느냐? 여기에서 우리 요 잠시 앞에 있는 저기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갖다가 9번이나 조아리면서 우리가 당신네 나라의 신하국가가 되겠다라고 선언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깔끔하게 헌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미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주권은 빼앗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청나라한테 240년 동안 복속된 나라였다. 독립국가가 아니고 신하국가였다라는 걸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냉정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일제시대 36년만 식민지 국가였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병자호란 이후에 230년 내내 우리는 거의 독립국가가 아니고 종속국가였다라고 저는 헌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뭘로 할 수 있느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나서 1800년대, 1870몇 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강화도로다가 이제 침몰을 중단을 해가지고 한국을 먹겠다고 조수 수호결 만들자, 조일 수호 조약을 맺자고 이제 침략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첫 조가 뭐냐? 조일 수호 조약의 첫 번째 조가 조선은 독립국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는 그동안은 명나라의 속국이었고 네가 독립적으로 계약 맺을 자격도 없지만 이 조약을 통해서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니까 나하고 계약을 맺고 명나라하고는 관계를 끊겠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도저히 못 참으니까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청일전쟁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봐야 돼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이미 인조 때 대한민국은 청나라한테 나라를 다 빼앗긴 상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뭐냐? 1800년대 들어서면서 서양의 유럽의 많은 국가들, 영국,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가 이제 동양을 집어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동양을 집어먹을 때가 언제쯤이냐? 1840년대쯤 되면은 영국이 아편전쟁을 일으켜서 난징조약으로다가 중국을 완전히 항복시킨다고요. 그리고 조선의 국왕들이 1840년대쯤 되면 그 내용을 몰랐겠냐는 거예요. 알았죠? 일본도 알았어요. 일본은 그거를 듣고서 깨달았어요. 서양의 기술과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고 그 국제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1876년에 메이지 유신을 단행한다고요. 단행을 해가지고서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뭐만 했느냐? 당파 싸움만 했단 말이에요. 이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당파 싸움 하고서 나라를 국왕하게 시키는 일에 소홀히 했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영국과 동맹을 맺어서 영국은 중국을 먹고 일본은 한국을 먹겠다는 동맹을 맺고서 한국을 식민지하는 데 성공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자세히 보시자고요. 대한민국이 그냥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고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일 8.15 광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2차 세계대전 속에서 그렇죠?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하나의 동맹이 되고 독일과 일본이 그때는 판단을 잘못했죠. 1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영국과 연합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전 세계를 먹겠다고 연맹을 잘못해가지고서 일본이 패전국이 돼버린다고요. 일본이 패전국이 되니까 우리가 내일 드디어 8.15 해방을 맞이했다. 광복을 맞이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보십시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미소냉전이란 말이에요. 미국과 소련이 양쪽에서 으르렁대면서 냉전, 차가운 전쟁을 계속해 왔다고요. 이 차가운 전쟁이 언제 깨지느냐? 미국이 소련을 깨트렸어요. 깨트려가지고 이제 미국의 패권을 잡게 됐는데 잘 보세요. 동서독 통일이 언제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언제 됐을까요? 소련이 망할 때.
미국이 소련을 깨트려서 소련을 갈갈이 찢어놨을 때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서독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가 동독을 딱 집어먹었던 거예요.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세계사를 잘 가리키지 않는데 이러한 어떤 국제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열심히 이해하셔야 돼요. 동서독이 얼마나 그런 준비를 많이 했으면, 서독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으면 찬스를 놓치지 않고 동서독 통일을, 미국이 소련을 깨트릴 때 통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갖다 목줄을 끌고 갔고, 미국이 지금 이란을 진압하려고 왜 노력하고 있는지, 그 배후에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 중국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우리의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둘 중에 하나가 이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이 이겼을 때는 어떻게 될까? 중국이 이겼을 때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중국이 이겼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옆나라가 이기면 우리나라를 가만 놔둘까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가만 놔뒀는데, 그러니까 뭐 부마 국가나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요즘에 어때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그냥 독립국가로 남겨둘 이유가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어떡하나? 대한민국을 그냥 먹어갈 것이다. 미국을 제압했다. 그러면은 한반도를 다 먹고서 대륙에 붙어 있는 모든 나라는 자기 손으로 다 복속할 것이다라는 게 제 예상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대해서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북한의 김여정이 뭐라고 말했나요? 일본은 100년의 숙적이고 중국은 1000년의 숙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문재인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삶은 소대가리라는 얘기할 가치도 없다라고 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북한은 왜 국제관계를 명확하냐? 걔네들은 국제관계 위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원자 핵폭탄이 필요했던 거고, 그러니까 백성을 굶어 죽이면서 우리나라 돈 뜯어가지고 그걸 만들었던 거고, 지금 그것 때문에 현재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음에 경제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미중 전쟁에서 거꾸로 미국이 이겼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미국도 엄청나게 막강한 국가이지만 미국은 지리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태평양 건너에 있습니다. 그렇죠? 태평양 건너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복속시킬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시킵니다. 못 시키고 미국은 대한민국과 손을 잡고 너희들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관계로 다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 미국이 중국을 깨트리면은 중국을 가만 놔두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만들까요? 아니죠. 미국이 소련을 깨트렸을 때 소련을 갈갈이 찢었듯이 중국의 소수민족을 다 독립시키면서 중국을 다 갈갈이 찢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힘을 빼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 찬스는 우리에게 무슨 찬스가 될까요? 동서독이 통일했듯이 남한이 북한하고 손을 잡고 통일할 수 있는 찬스가 될 겁니다. 플러스에서 뭐가 가능하냐? 중국 땅을 갈갈이 찢어놓을 때 우리가 만주를 우리가 관리해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미국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비전입니다. 와. 그렇잖아요. 이런 비전 속에서 헌법학자로서 저는 공부를 했던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비전이 있는 나라예요. 엄청난 비전이 있어요. 이것이 멀리 생기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뒤에 반드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중요한 건 뭐냐? 준비가 안 됐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독이 그동안에 그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고, 통일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국정원 직원을 지금의 5배로 늘려야 되고, 외교부 직원을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려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통일하고 나아가서 만주까지도 우리가 관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보는 국제관계입니다. 국제관계이고요. 미중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2030 청년들이 있는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느냐? 여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정권이 어떤 입장인가? 제 눈에는 친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왜냐? 중국이 미국을 깨뜨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써놓은 사자성어가 있어요. 원교 근공. 멀리 있는 나라하고 친하고 가까운 나라하고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외교의 기본이에요.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권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진보건 보수건 상관없이 외교 정책은 하나로 통일돼야 돼요. 맞습니다. 원교 근공입니다. 그건 너무 뻔한 건데 이 이상한 정권은 어떻게 하느냐? 현재 친중 정책을 할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한테 수많은 혜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헌법학자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게다가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지금 부정의 의혹까지, 저는 의혹이라고 표현합니다. 끝까지 전사는 조작하고 있고요. 이런 조작이나 등등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속에 가짜 투표지, 부정한 투표지가 잔뜩 있다는 거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밝혀서 대한민국의 주권, 선거권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나라가 올바르게 쓰고 나라의 미래를 똑바르게 개척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특별히 8.15를 앞두고서 여러분들에게 국가 비전을 말씀드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맞습니다. 가능성을 놓치지 말고 기필코 이뤄내는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이팅! 화이팅!